이제 지상에서 펼치는 존재 또는 하늘의 자손인 왕 또는 황제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거죠. 종묘, 사직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이러한 국가관이 일반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왕권 신수설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관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닐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의 기초를 닦은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사회계약론이라고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그러한 국가에 대한 생각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홉스의 국가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에 리바이어던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죠. 자, 논술핵심 키워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대 괴수의 이름입니다. 자, 홉스는 국가는 이런 리바이어던이다. 거대한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거대한 괴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 홉스가 전제하고 있었던 상황은 이 강력한 권력이 없는 무질서 상황입니다. 홉스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서로 뺏고 빼앗는 투쟁 상태,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염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국가 권력,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없으면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빠져서 그래서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자아실현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홉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자유롭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는 구속하고 싶은 존재.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힘 있는 자는 자기 자유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고 힘 없는 자는 자기 자유를 빼앗기게 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쉬워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염려한 나머지 이러한 무질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제 홉스는 사회계약론의 시초가 되는 거죠. 개인들의 계약을 바탕으로 국가가 형성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욕망이 빚어내는 무질서 상태를 막기 위해 인간 자신이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의지를 지도자에게 양도하고 그의 판단을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홉스가 생각한 국가는 거대 괴물이라고 했죠. 이 괴물은 자신의 강력한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괴물이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은 다치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야, 그러면은 그런 괴물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 국가는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런 반론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홉스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위험성이 국가가 없을 때의 위험성보다는 작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권력 남용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무국가 상태의 혼란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홉스가 이야기하는 국가관은 사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홉스가 이런 국가관을 얘기할 때는 이 절대주의 왕정에 대한 어떤 배경, 그러니까는 전제가 되는 이론을 주장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절대주의 왕정이,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등장할 때 그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사용된 그런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 그러한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홉스의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국 국가의 정당성이 각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달려 있다. 그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등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필요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등장하는 거죠. 실제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간섭하고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고도 하고 군대에 가라고도 하고 잘못한 일을 하면은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권력 행사를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무조건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 어떤 정복 국가가 아닌 한에서는 어떤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구성하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끌어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작용이라고 할 때 어떤 무력에 의한, 강제력에 의한 어떤 행동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옳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제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권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홉스는 이제 합리적으로 그 이전에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려준 것이다, 천명을 받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죠. 그건 그냥 신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이죠. 자, 그런데 그런 신앙의 체계로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너희가 국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전쟁 상태가 벌어져 끔찍한 무질서 상태 속에서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게 돼.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회계약설의 의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홉스의 이론은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계약설은 홉스 이후 이제 로크에 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로크는 특히 재산권 개념을 강화하죠. 자, 그래서 로크가 생각하기에 정치 권력이란 재산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며, 자, 결국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정치 권력인데 그것은 재산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 로크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보호되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부르주아들의 사유재산권이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에 의해서 함부로 침탈당하는 상황, 함부로 구속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